법이 바뀌어도 계속되는 불법 화환 재사용 사용 실태 보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어갑니다. 결혼식 화환의 경우 심하면 하루 5번까지 돌 정도로 재사용이 많은데요. 꽃집과 수거업체가 눈먼 돈을 버는 사이 소비자만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조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결혼식 화환은 장례식과 달리 보통 1시간 안에 사용이 끝납니다. 원칙상 폐기가 맞지만 많게는 하루에 5번씩 재사용된다는 게 업계의 주장입니다. 11시 예식이면 12시 반 예식, 1시 반 예식, 2시 반 예식, 4시까지 예식에 들어가가 있는데 그게 통으로 계속 돈다는 거죠. 소비자는 보통 인터넷 중개 사이트에서 최저 5만 원 정도의 화환을 주문합니다. 이후 중개업체가 4만 원을 주고 제작을 요청하면 꽃집은 수거 배송업체에 1만 원을 주고 배달합니다. 꽃집 입장에선 원가보다 적게 벌지만 화환을 재사용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구조인 겁니다. 동시에 수거 배송업체의 입김도 상당합니다. 이들은 장례식장 등에서 사용한 화환을 꽃집마다 현금 5천 원 정도를 받고 다시 팝니다. 10배가량 마진이 남다 보니 꽃집마다 줄 서서 기다리는데 모두 현금만 받습니다. 탈세 가능성이 높은 대목입니다. 매출은 신고하는데 그 탈세가 매입 자료가 없는 부분인 거거든요. 꽃집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 과정에서 화환 수거권을 받기 위해 장례식장과 결혼식장 등에 뒷돈을 준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그 장례식장에 꽃을 낼 때 꽃집에다 직접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배송을 거쳐야 되니까. 근데 배송 위에 또 브로커 하나가 더 있습니다. 계약만 하는 브로커들. 국내 화환 시장은 한 해 최소 3천억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를 입는 만큼 조세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과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가 한 달째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대와 경상대 등 지역의 의대 교수들도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조속한 협상은 더욱 시급해졌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가 한 달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의대 교수들도 사직을 예고했습니다. 부산 경남에선 경상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결정했고 동아대는 전공의와 학생들의 신상에 문제가 생길 경우 사직을 하겠다 밝혔습니다. 부산대 또한 집단 사직에 동참할 움직임입니다. 교수 설문조사에서 356명이 참여했고 그중 79.5%가 자발적 사직을 하겠다고 하였으며 3월 25일 이후부터 사직서 제출을 시작할 것입니다. 정부 안대로 2,000명을 증원할 경우 현재의 실습실과 강의실로는 교육을 진행할 수 없고 그만한 교수 진충원도 힘들다는 것이 주요 이유입니다. 수십 년 쌓아온 의료교육 체계가 감당 못할 학생 수로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현 사태가 지속될 경우 내년 애과 1학년에는 유급생과 시급생을 합쳐 현재의 3배에 가까운 학생이 있게 되고 이는 도저히 교육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 병원 진료를 병행하는 교수들이 대부분이라 이들의 사직은 의료 공백과 직결됩니다. 교수협의회는 정부와 시민단체 그리고 전공의와 학생들로 대표되는 협의체들이 모여 조건 없는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의협의 강대강 대치는 여전합니다. 3월 20일에는 각 의대별 정원을 확정하여 발표한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만일 의대별 정원이 확정 발표된다면 이는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 전국 의료 현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서 대화와 협상의 자리가 무엇보다 절실해졌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올해 부산 경남 공시가격 최고가 아파트는 해운대 LCT로 전용 면적 244제곱미터 기준 70억 3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 아파트 공시가격은 올랐지만 부산 경남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부산 경남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을 보면 부산은 지난해보다 마이너스 2.9%, 경남은 마이너스 1.1%입니다. 전국 평균은 1.5% 상승했고 서울 3.3%, 경기 2.2% 등 수도권은 올랐지만 부산 경남은 떨어졌습니다.
특례보험 자리론을 이제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6월 달부터 9월, 10월 달까지는 이 하락하던 집값이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반등하는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산정할 때 공시가격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하락했다는 이야기는 이제 과세표준이 하락해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반면 부동산 자산가치 하락으로 매도인은 반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 부산 경남 부동산 시장 전망도 녹록지 않습니다. 부산의 미분양 아파트는 3,300여 세대,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중공디 미분양은 1,100여 세대입니다. 경남의 미분양 아파트는 3,700여 세대, 중공디 미분양은 1,100여 세대입니다. 특히 부산은 최근 3년 동안 미분양 아파트가 꾸준히 늘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 경남 공시가격 최고가 아파트 1위는 해운대 LCT로 전용 면적 244제곱미터 기준 70억 3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KNN 김민웅입니다. 역대 선거에서 1, 2% 득표차로 여야 희비가 갈렸던 양산시 을 선거구는 이번에도 초박빙 승부가 예상됩니다. 전국적 인지도를 갖춘 전직 경남도 지사들이 여야 후보로 나서면서 선거 전에 불꽃이 튀고 있습니다. 주우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후보는 남해마을 이장에서 시작해 남해군수, 경남도지사를 거쳐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 역시 경남도의원과 거창군수를 거쳐 경남도지사를 역임한 뒤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걸어온 길이 비슷한 두 전직 도지사는 당의 험지 출마 요청으로 지역구를 바꿨다는 공통점까지 있습니다. 인지도에서도 서로 밀릴 게 없는 상황으로 각각 정권 심판론과 정권 지원론을 내세워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경제 무능, 4대 외교 이런 국정 전반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김두관과 김태호 대결이라기보다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에 대한 심판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감히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집권 여당이고 또 실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하면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장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지세가 팽팽하다 보니 현안마다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한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양산 거점에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을 놓고 같은 날 동시에 교통 공약을 발표하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지도지사에게 1차적 책임이 있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뒷받침한 부울경 수런 세무로 국회의원이 결코 이 부울경 메가시티 파기에 따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여야가 정치적 싸움을 할 게 아니라 뒤에 합류하든 새로운 불씨를 살렸든 같이 가서 결국 그 달성하도록 우리가 뜻을 모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두관 후보는 웅상 지역 지하철역 3개 이상과 KTX 환승역사 건설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김태호 후보는 부울경 교통 물류 허브 양산 조성 등 그랜드 양산 프로젝트가 1호 공약입니다. 양산시을 지역은 분구 이후 첫 선거인 지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서영수 후보가 새누리당 이장권 후보를 1.9%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고 21대 총선에서는 김두관 후보가 미래통합당 나동현 후보에 1.68% 차이로 승리하는 등 1, 2% 득표 차이로 여야의 희비가 엇갈려 왔습니다. 한편 이번 양산시을 선거에는 고신대학교 강사 출신의 김상구 자유통일당 후보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한때 부산의 정치 1번지로 불렸던 부산 중영도는 지역에서 텃밭을 다져온 야당 후보와 장관 출신의 여당 후보, 그리고 부산에서 유일하게 녹색정의당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중영도는 과거 부산의 정치 1번지로 꼽혔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선거구가 합쳐졌는데 여권에선 과거부터 거물급 정치인을 대거 배출해 보수 텃밭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역 표심도 서서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4년 전 총선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지역위원장으로 골목골목을 누빈 민주당 박영미 후보는 지역 밀착형 인재임을 강조합니다. 4년 동안 우리 지역 구석구석을 돌며 주민들과 소통하며 야무지게 준비해온 박영미입니다.
박 후보는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교통 낙후 지역인 영도 태종대까지 도시철도를 놓고 주거 환경을 개선해 청년들을 다시 불러들이겠다는 겁니다. 영도에서는 도시철도 태종대선 건설을 통해서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중구에는 고도 제한 완화를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면서 국민의힘 조승환 후보는 윤석열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행정 경험과 검증된 정책 개발 능력을 앞세웁니다. 30년 이상 공직 생활을 해왔습니다. 또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 공직을 마무리했고요. 중구 영도구와는 아주 깊은 업무적 개인적 인연을 가지고 있고 또 가장 할 일이 많은 지역이라고. 조 후보는 기존 시각에서 벗어나 지역 혁신을 이끌겠다는 포부입니다. 저수익 개발과 고수익 개발을 함께 진행하는 결합 개발 방식 등 새로운 개선책을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공공개발이라든지 또 기업체와의 연계라든지 이런 형태를 통한 어떤 주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겠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교통정책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녹색정의당 김영진 후보는 무상대중교통과 지방대 무상교육, 지자체 민간위탁 폐지 등 복지정책에 힘을 실었습니다. 평생을 노동자로 살아왔고 노동정치 세력화에 한길을 걸었던 정치인입니다. 시민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시민의 마음으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지역에서 민심을 다져온 야권 후보와 장관 출신 여권 후보가 팽팽히 맞선 가운데 제3지대 후보의 득표력이 캐스팅 보트가 될지 주목됩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부산 영도구를 관통하는 고가도로인 영도고가교에 대한 정밀안전 진단 용역 중간 보고 결과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는 D등급이 나왔습니다. 부산시 건설기술심의 운영 결과에 따르면 영도고가교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전기 안전 점검부터 콘크리트 격벽부와 전단벽의 균열이 확인됐고 이후 균열의 수량과 균열 폭이 급격히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사실을 확인한 부산시는 유지 보수 계획을 세우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한편 영도고가교는 2013년 건설 당시 철골 구조물 붕괴 사고로 4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14일 통영 욕지도 해상에서 침몰한 어선 해진호에서 실종자 1명이 발견됐습니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오늘 오전 60대 기관장 A씨의 시신이 수중 60m 아래에 침몰한 해진호에서 발견됐습니다. 해진호 침몰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4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산 해운대 일대에서 국내외 주식을 싸게 사주겠다며 수백억 원대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는 KNN의 단독 보도와 관련해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투자중개업체 운영자 60대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피해자 60여 명으로부터 주식 구매 투자금을 받아냈지만 주식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타 지역에서도 관련 고소가 잇따르고 있어 실제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발생한 통영 재석초등학교 화재로 15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남소방본부는 화재 지점 옆에 주차된 차량 19대가 화재 피해를 입었으며 교실 12개가 소실되는 등 학교 건물 2,000제곱미터가 불에 타 피해가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재석초등학교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임시 휴업하고 돌봄교실 수업은 인근 중림초등학교에서 열립니다. 창원 시내버스 9개 노사가 오늘 오전 올해 임금을 시급 기준 4.48% 인상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번 협상은 지난 11일 노사 임금 협상 사전 조정이 결렬된 뒤 열린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14시간 만에 합의됐습니다. 다음 달 총선에서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선거구 국민의힘 후보 공천이 취소된 박일호 예비후보가 오늘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박일호 예비후보는 당의 공천 취소 결정에 대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공천 효력 정지와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기각 결정을 받았다며 가던 길을 멈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떨어지면서 다시 추워집니다. 오늘 9도 선보였던 부산의 아침 기온 4도로 떨어지겠고요. 한낮 기온은 13도 선에 머물면서 종일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부산과 경남 곳곳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또 부산과 거제에는 강풍주의보도 발효된 상태입니다. 작은 불도 큰 불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재 사고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까지 강원과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눈비가 이어지겠고요. 그 밖에 전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4도에서 7도 정도 뚝 떨어지겠는데요. 내륙은 영하권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 역시 오늘보다 2도에서 6도 정도 낮아서 쌀쌀하겠습니다. 낮 최고 창원과 거제는 12도, 통영은 13도 예상됩니다. 부산과 양산도 낮 최고 13도로 오늘보다 낮아서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매우 높게 일겠고요. 너울성 파도에도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모레까지는 맑다가 금요일 밤부터 당분간은 비 예보 들어 있습니다. 야외 꽃나들이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셨습니다.